반갑습니다. 경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 전 오늘 물건 바로 옆 필지에 있는 상가주택이 감정가의 56%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건은 면적도 비슷하고 연식도 비슷하고 감정가 역시 거의 같은데요.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34%, 금액으로는 약 4억 8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실 겁니다. 옆 물건이 56%에 낙찰됐으니까 이 물건도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지만 경매에서는 비슷해 보인다고 같은 가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옆 필지 낙찰 사례를 기준으로 이 물건을 얼마까지 써야 안전한지, 그리고 56%를 그대로 따라가도 되는 물건인지 숫자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매물이 위치한 곳은 대전 유성구 상대동입니다. 대지 84평, 연면적 118평의 4층 건물입니다. 2015년에 준공된 상가 겸용 다가구 주택으로 엘리베이터는 없는 구조입니다. 감정가는 14억이고 현재 최저가는 4억 8천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경매는 1월 29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층별 구성을 보면 1층에 28평짜리 상가 1개호가 있고 주거 부분은 18평에서 26평대 총 4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 개수가 많지 않다 보니 수익형으로는 효율이 좋은 구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준공 10년차 건물이고 전반적인 관리 상태는 무난한 편입니다. 주차장 기둥 일부 타일 파손 외에는 눈에 띄는 하자나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지를 보면 상대동 안에서도 유동이 많은 핵심 상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료 상방은 제한적입니다. 현재 지하철은 지나지 않지만 2028년도 트램 2호선이 도보 10분 거리에 지나갈 예정이며 왕복 10차로 대로에 접해 있어서 차량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은 대단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초중고가 가까워 3인 이상 가족 단위 임차 수요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상권 확장성은 제한적인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본건의 감정가가 적절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본건은 총 14억으로 평가됐습니다. 대지는 7억 6천, 평당 902만 원, 건물은 6억 4천으로 평당 544만 원에 평가된 셈입니다. 이 감정가를 비교 편의를 위해 재산 정하면 건물은 평당 523만 원, 대지는 평당 846만 원으로 정리됩니다. 이렇게 재산 정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이제 다음 사례와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거래를 보면 거래 건수는 많지 않지만 매년 실거래 자체는 꾸준히 있는 지역입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준공 7년에서 10년 차 정도 되는 주택은 대체로 공시지가를 조금 넘기는 수준인 토지 기준 평당 500만 원 초반대에서 거래됐습니다. 다만 2021년식 준신축의 경우 입지는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평당 891만 원으로 공시지가의 2배가 넘는 금액에 거래됐습니다. 이 실거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본건 토지의 실거래 기준 시세는 평당 500에서 600만 원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중개 매물을 보겠습니다. 중개 매물은 실거래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본건보다 입지가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코너에 위치한 매물은 토지 기준 평당 1017만 원, 대로에 접한 매물은 평당 1278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 본건과 입지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매물은 평당 750만 원 전후로 호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현재 시장에서 보는 본건의 토지 가치는 평당 750만 원 전후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즉 실거래 시세인 평당 500에서 600만 원, 중개 매물 호가인 750만 원을 함께 고려해서 본건의 토지 시세를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평당 700에서 75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본건의 토지 감정가인 평당 846만 원은 시세 대비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높게 평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을 시세 수준인 평당 700에서 750만 원으로 가정의 감정가를 보정해 보면은 본건의 적정 감정가는 약 12억 3천에서 12억 8천, 즉 12억 중반 정도로 재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본건은 시세 대비 약 1억 2천에서 1억 7천 정도 비싸게 평가된 물건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얼마 전 낙찰된 바로 옆 필지의 상가주택 역시 규모, 연식 구조가 본건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세를 적용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옆 필지의 감정가 역시 본건과 큰 차이 없는 13억 9천으로 본건 시세인 12억 중반 대비 약 1억 5천 정도 높게 평가된 셈입니다. 하지만 옆 필지 사건은 감정가의 56% 수준인 금액으로 7억 8천에 낙찰됐습니다. 시세를 12억으로 보더라도 약 4억 정도 싸게 낙찰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격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좋은 가격에 낙찰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건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본건 인근 임대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본건은 18평에서 26평으로 구성된 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 면적 다가구 주택 기준으로 보면 평균 임대 시세는 평당가 약 59,000원 수준이고, 인근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평균 평당 65,000원 정도의 임대 시세를 가진 지역으로 확인됩니다. 이 임대 시세를 본건에 적용해 보면은 1층 상가는 보증금 2천에 월세 110, 26평 가구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 20평 가구는 보증금 2천에 월세 80, 18평 가구는 보증금 2천에 월세 70으로 전체적으로 평당 약 49,000원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본건 옆일지의 3층 가구는 보증금 1억에 월세 80으로 평당 68,000원에 권리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건으로 만시를 가정하면 보증금 총액은 1억 2천, 월세 총액은 46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수익률을 따져보겠습니다. 본건의 예상 입찰가는 바로 옆 필지의 낙찰가율인 56%를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낙찰가가 7억 8천이라고 가정하면은 대출 80%를 실행해 약 6억 3천을 조달하게 되고, 취득세 등 비용으로 약 3,700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낙찰 시 필요 자금은 약 2억 정도입니다. 여기에 보증금 1억 2천이 회수되면 실제로 들어가는 실투 자금은 약 7,500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 상태에서 월세 460만 원이 들어오고 이자 비용을 제외하면 매달 발생하는 순임 대소득은 약 200만 원, 연간으로는 약 2,400만 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률은 약 32%로 숫자만 놓고 보면 입찰을 고민해 볼 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실제 낙찰 결과에 따른 수익률은 이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14억짜리로 유차를 거듭하면서 4억 8천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나 선순위 권리 같은 명확한 하자가 있어서 싸진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유찰이 반복되면서 가격만 내려온 물건이고,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된 물건입니다. 게다가 조건이 비슷한 옆필지 상가주택이 이미 낙찰되면서 이번 기일에는 주저없이 많은 사람들이 옆필지 낙찰가율인 56%를 기준으로 입찰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노출이 많아진 만큼 경쟁이 더 붙어서 56%를 넘겨서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물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 방 개수가 적어 수익성이 좋지 못합니다. 감정가 역시 시세보다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정가의 60% 이하에서 낙찰돼야 비로소 좋은 물건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에서 낙찰받는다면 그렇지 못한 물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을 단순히 싸다고 보기보다는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물건이 낙찰가율 6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수익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굳이 이 물건을 선택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이럴 때는 낙찰받는 것보다 안 들어가는 판단이 오히려 더 잘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좋다, 나쁘다보다 결국 얼마에 사느냐가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처럼 특정 물건을 기준으로 적정 입찰 가격, 합리적인 매매 가격, 그리고 수익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속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하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